이재명 대표의 그 출마 선언문은요, 정말 완벽했죠. 지금 컴퓨터가 자꾸,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의 그 종부세 이 완화 선언인데,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출마 선언을 보고 막 감동을 했지. 이거는 진짜 대선 주자의 출마 선언이었거든요. 너무 비교되잖아. 너무 비교돼. 윤석열이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민생 토론회 가갖고 할 때마다 막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 왜요? 왜 25만 원만 줍니까? 10억 주고 100억 주지? 그런 천박하고 싸구려, 모두 발언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의 오늘, 아니, 지난 10일 날, 어저께 출마 선언은요, 그 내용도 그렇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진짜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내용이 먹사니즘. 진짜로 뭐 이념 그런 것도 아니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닙니까? 특히 저는 이재명 대표 선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아주 이재명다운 말이죠. 뭐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말하는 게 망언이래. 무슨 말이냐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이제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별적 복지. 선별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복지가 아니고 일할 수 없는 소수만을 위한 그런 사회 안정망 복지제도, 그거는 그 한계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 기본사회. 요새 이재명 대표가 기본 시리즈를 얘기 안 했었는데, 요번에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죠. 기본사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냥 지금 계속 이 보수 정권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선별복지 말했던 그 세력들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는 뭐라는 겁니까?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일을 하건 안 하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활,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 아니,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요번에 했던 그 출마 선언도 보면요, 정말 막 가슴이 뛰어요, 사실요. 지금 노인 빈곤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사회 문제가 많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했고, 진짜 뭐 앞으로 우리의 이 미래 비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너무 잘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았어. 근데 황당한 건 뭐냐? 기자회견 끝나고 발표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재명이 맞아? 너무 내가 생각해도 이재명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갑자기 금투세와 종부세와 관련해가지고 뭐랍니까? 금투세를 지금 거둬야 되느냐, 종부세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검토가 때가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즉 금투세에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가 계속 유의하고 있잖아요. 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비판할 줄 알았는데,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오히려 더 유의해야 된다. 금투세 지금 거두면 안 된다, 그런 말 하고 있어. 종부세는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대요.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불필요하게도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니,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기본사회 하겠다며요. 기본사회 하겠다면서 종부세와 금투세 한마디로 세금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돈으로 할 거야, 그러면 기본소득? 지역균형 발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지역균형 발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본사회를 위해서 그 재원 마련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불과 얼마 전에 고민정이가 종부세 없애자 말해가지고 욕 엄청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 중에 고민정 욕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이재명을 비판을 해야 돼요. 왜? 이재명이 지금 한 말과 고민정이 한 말이 다를 게 없어.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이게 맞는 말이라면은 도대체 우리가 고민정은 왜 욕한 거야? 나 고민정 욕 엄청 했거든요. 정신 나간 년이라고. 민주당을 떠나라고. 민주당의 강령과도 다르고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종부세를 지금 없애자고? 국민의당으로 가버리라고 내가 막 욕했는데, 아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종부세 완화를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뭐 금투세야 그렇다고 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종부세를 왜 갑자기 완화가 아니야. 종부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거든, 거의. 갑자기? 근본적인 검토를 하자고 하니까. 아니, 왜? 너무 황당해요. 너무 황당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부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울이 집값이 너무 올라갔고, 수도권 아닌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수도권 지역은 종부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라든가 민주당의 장기 이런 집권을 위해서라면 수도권에서의 그런 표가 중요한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부세 내니까 이거 표당속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피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요번 기회에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종부세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내는지. 종부세 공포. 종부세 제일 많이 내는 곳은 어딥니까?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권. 왜? 집값이 비싸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난 진짜로 황당한 게 많은 분들이 종부세 하는데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부세법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다음에 윤석열 들어와갖고 한번 개정이 됐죠. 개정이. 민주당이 합의를 본 겁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이 합의를 보면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 1주택자 공제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올렸고요. 다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그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이 하나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를 언제부터 내냐? 12억 원 넘어가는 집에 살아야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12억 원. 근데 중요한 거, 이 12억은요, 실거래가 아니죠. 실거래가 아닙니다. 이 12억은요, 공시가예요. 공시가. 보통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몇 프로입니까? 70%죠. 70%.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이 공시가가 12억이면 실제로 지금 서로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략 17억,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17억, 18억. 17억, 18억 돼야지 종부세를 내는데 18억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그 17억이라고 할게요, 17억. 그냥 이 공시가 12억짜리 집이 시세로
17억이라고 하자면 17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요 종부세를 하나도 안 냅니다. 하나도 안 내. 그런데 만약에 그 17억에서 집값이 더 많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내겠죠. 근데 여러분 과세 표준이 있죠? 3억 이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7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데 20억까지는 0.5% 낸다는 거야. 0.5%. 그러니까 내 집이 20억짜리 집이다. 20억짜리 집이면은 지금 과세 표준이 3억이잖아. 17억까지는 안 내고 17억 넘어가야지 돈 내는 건데 지금 20억짜리 집이면은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3억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몇 프로? 0.5%. 0.5%. 3억에 대해서 집이 20억인 사람은 3억에 대해서 0.5%만 세금을 내면 돼요. 이게 얼마입니까? 150만 원. 150만 원. 그런데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노인들이 지금 직장도 없고 그냥 집 하나 수십 년 살고 있는데 150만 원 부담된다. 여러분, 노인들은 또 달라요. 만약에 노인이 집 한 채 부부가 살고 있는데 집이 20억이야. 그러면 150만 원 내야 되죠. 그런데 노인공제가 있습니다. 노인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거주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150만 원에서 어떻게 깎아주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에서 65세 미만은요 20% 할인, 65세에서 70세는요 30% 할인, 70세 이상은요 40% 할인해 줍니다. 그거 플러스 만약에 그 어른들이 그 집에서 5년에서 10년 미만 살았으면 20% 할인, 또 10년에서 15년 살았으면 40% 할인, 15년 이상 살았으면요 50% 할인해줘요. 50%. 그래서 만약에 노인이 있는데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다. 그리고 만약에 연세가 65세에서 70세다. 그러면 종부세에서 8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80%를요. 그럼 얼마 냅니까? 얼마 내요? 150만 원 내는 게 아니고요. 30만 원 내요. 30만 원. 20억짜리 집에. 65세 이상 노인이 그 집에서 15년 이상 살았다 만약에. 그러면 종부세 20억짜리 집에 대해서 1년에 30만 원. 그게 많이 내는 겁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노인분들 정말 집이 한 채인데 집이 비싸. 세금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집을 개인 명의가 아니고 부부 명의로 바꾸면 돼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 기본 공제에 1주택 부부 명의 공제자 18억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하나인데 뭐 남편이나 부인 개인 명의다. 그러면 12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공시가. 실제로는 17억.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9억씩 쳐가지고 18억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요. 공시가 18억이면은 이게 거래가로 얼마입니까? 25억이에요. 그러니까 25억 집까지는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요. 한 푼도. 근데 만약에 내 집이 28억이다. 그러면 25억에서 28억까지 3억 차액이 있죠. 그러면 3억에 대한 0.5%만 내면 되는 거예요. 150만 원.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집이 그냥 노인들 노인 공제라든가 아니면 뭐 장기 거주 보유 공제가 다 빼버리고. 근데 보통 우리가 최소한 5년 이상 하잖아요. 5년에서 10년만 살아도 20% 할인이에요. 5년에서 10년. 나에 관계없이. 10년에서 15년 살면요. 40% 할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과세 표준에 뭐 5%, 0.5%, 0.7%, 1% 막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 내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또 20% 할인, 40% 할인, 50% 할인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거 지난 6월 19일 기사입니다. 6월 19일 기사인데 우리나라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인구의 0.8%. 0.8%. 집이 한 채인데 그 집이 17억 넘는 사람들 몇 분이나 계세요? 네?
부부 명의의 집이 25억 넘는 사람 몇 분 계십니까? 그거 넘어야지 그나마 몇십만 원이라도 생각낼 수 있는 거예요. 몇십만 원이라도. 꿈도 못 꿔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저는 죽을 때까지 종부세를 못 낼 거예요. 종부세를 어떻게 내? 그런데 이 0.8%밖에 생각 안 내는데 0.8%도 말이 그냥 몇십만 원 내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고 0.8%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좀 종부세를 정말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몇 프로냐? 이 중에서도 0.17. 이 0.1%, 0.17%가 종부세의 90%를 내요. 네? 0.8%가 종부세를 내지만 0.17% 이 초부자들이 전체 종부세의 90%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낸다고 해도 내봤자예요. 네? 내봤자라고요. 30억짜리 집에 살아봤자 종부세 얼마 안 내요. 심지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 집이 25억 넘는 사람들 몇 분 계세요? 아파트에 살아도. 서울 아파트 비싸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 보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얼마입니까? 9억 6천. 9억 6천이 9억 6천. 9억 6천. 평균가가. 근데 이거는 뭡니까? 매매가야, 매매가. 공시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 아파트가 제일 비싼데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가 매매가로 9억 6천입니다. 그럼 공시가로 얼마입니까? 공시가로 하면 6억쯤 되겠죠. 6억쯤. 6억 가지고는요, 세금 못 내요. 종부세 못 내요. 감히 어디 감히 공시가 6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종부세 내려고 그래. 종부세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전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 고민정의했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모습을 반드시 봐야겠다.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개헌해가지고 중임제 만들어서 이재명은 8년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요번에 이재명 대표의 종부세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최소한의 양식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검토한 다음에 더 강한 거 만들 수도 있다. 또 종부세 없애고 토지 공개념 새로운 세금 대체할 계획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종부세라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토지 공개념 적용된 거기도 하지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역교육 발전. 이 종부세는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지역으로 가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거 없애고 다른 거 만든다? 다른 거 왜 만들어요? 이거 없애려면? 아니, 다른 거 만들려면 그걸 없앨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종부세는요, 벌써 20년간 정착이 된 거예요.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종부세는 완전 정착이 된 건데 정착이 된 이 종부세를 왜 없애요? 이걸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든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정을 비판했던 사람은 똑같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고민정이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 욕하고 이재명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건 아닌 거죠. 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이 종부세 이
발언을 보고는 제가 놀랐어요. 물론 더 구체적인 걸 봐야겠지만, 왜냐면 그 앞에서 기본사회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기본사회를 얘기하려면 항상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무슨 뭐 정책을 얘기한 다음에 그 재원만은 뭘로 할 거냐, 감사하면서 재원만을 어떻게 할 거냐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사회를 말하자마자 내려와가지고 금투세 지금 유예하자, 종부세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자 말을 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은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기자회견을 보고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그랬습니다.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말을 안 듣네요. 예, 이상하네.